네, 오늘 삼성전기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술적인 내용부터 실적까지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죠. 네, 좋습니다. 삼성전기가 현재 어떤 제품으로 실적을 내고 있고 또 앞으로 뭘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 보면서 얘기해 보시죠. 우선 삼성전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한 세 가지 사업 부문이잖아요. 컴포넌트, 그리고 광학 솔루션, 패키지 솔루션. 이게 2025년 상반기 보니까 컴포넌트가 한 45%, 제일 크네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이 이제 광학 솔루션 36%, 패키지 솔루션이 한 19% 정도 되죠.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사실 삼성전기를 이끄는 핵심 축인데요. 특히 좀 주목해야 할 게 MLCC라고 부르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 그리고 FC-BGA라는 반도체 기판, 마지막으로 전장용 카메라 모듈,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성장의 핵심 동력이군요. 그렇죠. 그럼 매출 비중 제일 큰 컴포넌트 사업부터 볼까요? 역시 주인공은 MLCC네요. 이게 스마트폰은 기본이고 서버, 전기차까지 거의 안 들어가는 전자제품이 없을 정도니까요. 네, 맞아요. 전자회로에서 전류를 좀 안정적으로 흐르게 하는 댐 같은 역할을 하는 필수 부품이죠. 삼성전기가 이 MLCC 분야에서 세계 2위 수준이고요. 2위요? 네, 특히 아주 작거나 용량이 크거나 또는 높은 전압을 견디는 그런 고사양 제품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일본 무라타가 1위긴 한데 격차를 계속 좁혀가고 있죠. 그냥 2위가 아니고 요즘은 특히 자동차나 산업용 같이 좀 비싼 MLCC 이쪽 비중을 확 늘리고 있다면서요? 바로 그겁니다. 일반적인 제품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진짜 수익성을 높이려면 기술 난이도도 높고 단가도 비싼 그 전장용이나 산업용 MLCC를 잡아야 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마침 AI 서버나 전기차 시장이 엄청 커지면서 이쪽 수요가 정말 폭발적이에요. 아하. 2025년 2분기 실적 보니까 MLCC 평균 판매 단가 ASP라고 하죠. 이게 전년 동기 대비 0.3% 올랐어요. 이게 뭐냐? 바로 고부가 제품 판매가 늘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0.3% 상승이 그런 의미가 있군요. 최근에 하이브리드차 겨냥해서 고온 고전압용 신제품 내놓은 것도 혹시... 네,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전장 시장을 계속 공략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수요가 늘면 생산 능력도 받쳐줘야 할 텐데요. 그래서 필리핀에 새 공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미 착공 준비는 거의 다 구체화됐고요. 이게 완공되면 기존에 있던 부산 공장, 중국 현젠 공장이랑 해서 3대 MLCC 생산 거점이 딱 되는 겁니다. 삼각편대군요. 네, 단순하게 양만 늘리는 게 아니라 고부가 MLCC, 특히 전장용 생산 능력을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이죠. 알겠습니다. 자, MLCC가 아주 든든한 기반이라면 요즘 가장 핫한 분야는 역시 패키지 솔루션. 그중에서도 FC-BGA 아닐까 싶어요. 매출 비중은 19% 정도지만 성장세가 아주 무섭잖아요. 그렇습니다. FC-BGA, 이게 뭐냐면 CPU, GPU, 특히 AI 칩 같은 아주 고성능 반도체 있잖아요. 네네. 이걸 메인보드에 딱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아주 고부가 가치 기판입니다. AI 서버나 고성능 컴퓨팅, HPC 시장이 커지면서 이건 없어서 못 팔 정도예요. 와, 등계 전기형사들도 많을 텐데 삼성전기만의 강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삼성전기는 특히 기술 난이도가 아주 높은 서버용 FC-BGA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회로를 더 가늘고 촘촘하게 만들고 기판 크기는 오히려 키우면서도 안정성을 확보하는 그런 기술력이 강점이죠. 미세화, 대형화, 안정성. 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시장이 커지는 거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실제로 2025년 2분기부터는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들의 AI 가속기용 FC-BGA 공급도 시작했다고 하고요. 오, 진짜요? 근데 2분기 패키지 기판 ASP는 전년하고 같았다고 하던데요? 네, ASP 자체는 유지가 됐는데 아마 AI 관련 수요가 워낙 좋다 보니까 물량 자체가 많이 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베트남 공장 안정화시키고 또 증설도 하면서 FC-BGA 사업에서 연 매출 1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1조 원이요? 네. 그리고 2026년까지는 서버나 네트워크 같은 고부가 제품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서 앞으로 수익성 개선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마지막 축이죠. 광학 솔루션,
카메라 모듈로 넘어가 보죠. 이게 매출 비중이 한 36% 정도 되네요. 스마트폰 카메라 경쟁도 치열하지만 여기도 또 자동차 전장 쪽 성장세가 만만치 않죠. 맞습니다. 스마트폰 쪽에서는 여전히 손떨림 보정 기능, OIS라고 하죠. 그리고 고배율 줌 기능, 이런 고사양 경쟁이 아주 치열하고요. 동시에 자동차 쪽에서는 ADAS, 그러니까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나 자율주행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차 한 대에 들어가는 카메라 수가 계속 늘고 있어요. 성능 요구치도 높아지고요. 그러고 보니까 2025년 2분기에 카메라 모듈 ASP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7.3%나 뛰었네요. 이건 확실히 고부가 제품이 잘 팔렸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화素, 고기능 스마트폰 카메라도 있겠지만 역시 전장용 카메라 모듈 판매가 늘어난 결과로 보입니다. 삼성전기는 특히 안정성이랑 내구성이 아주 중요한 전장용 카메라 라인업 강화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전장용 카메라 기술은 뭐가 좀 다른가요? 예를 들면 비 오거나 눈 올 때도 잘 보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발소 코팅이나 히팅 기능 넣어서 악천후에도 시야를 확보하는 사계절 전천후 카메라 같은 거. 또 렌즈를 더 얇고 가볍게 만드는 하이브리드 렌즈 같은 차별화된 기술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상당하네요. 최근에 움직임도 좀 활발하던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로봇용 카메라 만든다는 얘기도 있고 현대차의 인캐빈 카메라, 그러니까 차량 내부 감지 카메라 공급한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네, 그런 협력들이 결국은 다 전장이나 로봇 같은 미래 먹거리 시장을 미리 선점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행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실적하고 재무 상태를 숫자로 좀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2025년 2분기 실적 어땠나요? 증권가 전망치를 보면요. 2분기 매출이 약 2조 7,400억 원. 이게 전년 동기 대비 한 6% 증가한 거고요. 영업이익은 약 2,225억 원으로 한 7% 증가해서 시장 기대치에는 거의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오, 괜찮네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MLCC하고 카메라 모듈의 ASP 상승, 그리고 FC-BGA 물량 증가가 실적 개선을 좀 이끈 걸로 보입니다. 상반기 전체로 보면 매출이 5조 5,23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6.5% 늘었고 영업이익은 4,136억 원으로 조금 줄긴 했었는데 2분기 들어서 확실히 좀 회복세를 보인 거네요. 맞습니다. 재무 상태는 좀 어떤가요? 튼튼한 편인가요? 네, 재무 건전성은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현금성 자산이 약 2조 5,400억 원 정도로 2024년 말보다 오히려 늘었고요. 재고 자산은 한 2조 700억 원 정도로 조금 줄었습니다. 재고는 줄고 현금은 늘고 좋네요. 그렇죠. 그리고 부채 비율도 이제 순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눈 기준으로 보면 2024년 말에 7.88%,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와, 7.88%면 거의 무차입경형 수준인데요? 그렇죠.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현금 흐름은 좀 어떤가요? 돈은 잘 벌고 있고 투자는 잘하고 있습니까? 네. 2025년 상반기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이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하죠. 이게 약 9,540억 원으로 전년보다 늘었어요. 오, 많이 늘었네요. 반면에 이제 설비 투자 같은 걸로 나간 돈,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약 4,260억 원 유출로 전년보다 오히려 줄었고요. 그럼 들어온 돈은 늘고 나간 돈은 줄고 이것도 좋은 신호네요. 네,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현금은 늘고 투자 지출은 좀 더 효율적으로 하면서 전반적인 현금 흐름이 개선된 모습입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약 200억 원 순유입이었고요. 전반적으로 아주 안정적인 재무구조 속에서 미래 투자를 잘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미래 투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삼성전기가 준비 중인 신사업들. 와, 이거 정말 다양하더군요. 그렇습니다. 당장 내년 2025년에 시제품 공급 목표로 하는 소형 전구체 전지부터 시작해서요. 또 2025년 양산 목표인 실리콘 캐패시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전장 카메라용 하이브리드 렌즈, 이것도 개발 완료해서 2025년에 공급 예정이고요. 와, 내년에만 해도 벌써 3개네요. 좀 더 먼 미래 기술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차세대 기판으로 주목받는 글라스 기판, 이건 지금 파일럿 라인 구축 중이고 2027년 이후 양산이 목표입니다. 글라스 기판이요? 네, 그리고 또 고체 산화물 수전해, SOEC라고 하죠. 또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 이런 친환경 에너지 신사업도 준비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회사의 강점인 그 광학 기술, 정밀 제어 기술, 이런 걸 활용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기술까지 개발 중입니다.
정말 다각도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죠. 와, 진짜 기술 기업다운 행보네요. 자, 그럼 이제 투자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기에 투자한다. 그러면 어떤 점을 좀 봐야 할까요? 매력 포인트. 역시 뭐니 해도 가장 큰 매력은 AI, 전장, 서버 시장 성장, 이 거대한 흐름에 직접적인 수혜를 본다는 점이죠. 그렇죠. 산업용이나 전장용 같은 고부가 MLCC, 그리고 AI 가속기용 FCBGA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전장용 카메라 모듈 역시 자율주행 기술 발전하고 또 로보틱스 시장 커지면서 함께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기적으로는요? 단기적으로는 3분기가 보통 IT 기기 성수기잖아요. 그래서 MLCC 실적 모멘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매력적인 포인트가 많긴 한데 당연히 리스크 요인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가장 큰 건 역시 경쟁 심하죠.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렇죠. FCBGA 분야에서는 그 엔비디아 공급망에 아주 깊숙이 들어간 일본의 이비덴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와의 수익성 격차가 아직 좀 상당합니다. 거의 4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분석도 있고요. 4배요? 아, 크네요. 네. 그리고 MLCC 분야에서는 부동의 1위, 일본 무라타가 끊임없이 생산 능력을 늘리면서 압박하고 있고요. 결국 기술 초격차를 계속 유지하면서 수익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게 계속 과제가 될 겁니다. 내부 경쟁 말고 외부 변수도 좀 있을 거고요. 네, 맞습니다. 미중 갈등에 따른 관세 문제라던가 아니면 글로벌 경기 변동성, 이런 것 때문에 IT 기기나 자동차 같은 전방 산업의 수요가 갑자기 변할 수 있다는 점, 이건 항상 좀 주시해야 할 리스크 요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확인해 보죠. 주요 고객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역시 삼성전자겠죠? 네, 맞습니다. 최대 매출처는 삼성전자와 그 종속회사들입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니까 전체 매출의 약 29.7%, 그러니까 거의 30% 정도를 차지하고요. 아, 꽤 높네요. 주주들한테도 좀 친화적인 편인가요? 배당 같은 거요? 주주환원 관련해서는 배당 성향, 그러니까 순이익 중에서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을 20% 이상 유지하겠다,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20% 이상. 네. 혹시 전환사채 물량이 부담된다거나 하는 그런 오버행 이슈는 없습니까? 보고서를 쭉 살펴봤는데 특별히 우려할 만한 수준의 전환사채 발행 내역 같은 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지배구조 관련 리스크가 늘 있겠지만 당장 주가에 부담을 줄 만한 큰 오버행 이슈는 없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기의 형제 사업 포트폴리오부터 미래 성장 동력,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본 기회와 위험 요인까지 핵심 위주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냥 IT 부품 기업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제는 정말 AI와 전장이라는 이 거대한 파도를 제대로 타고 고부가 가치 기술 솔루션 기업으로 확실히 변모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다만 글로벌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요. 기술 리더십을 계속 지키면서 수익성을 꾸준히 높여가는 과정, 이게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